아이고, 동네 사람들. 글쎄, 우리 며느리가요. 이 비싼 특급 호텔을 통째로 싹 다 빌려가지고 내 칠순 잔치를 하니 열어준다지 뭐예요? 아유, 난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호호.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자랑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축하 영상이 나올 차례 연회장 불이 서서히 꺼졌습니다. 그런데 큰 화면에 떠오른 건 전혀 다른 장면이었죠. 으이구, 서아 그 멍청한 여편네는 아직도 쥐뿔도 몰라. 지 안방 뺏긴 줄도 모르고 매일 좋다고 죽 써다 바치는 꼴 좀 봐. 아유, 나 진짜 그거 볼 때마다 웃겨 죽겠다니까. 여보, 우리 아기 태명은 뭘로 할까? 하하. 남편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백 명의 입에서 숨 넘어가는 탄식이 터졌습니다. 사색이 된 남편이 무대로 헐레벌떡 뛰어나가 소리쳤습니다. 아, 안 돼. 야, 이거 당장 꺼. 누가 좀 꺼봐. 안 끄고 다들 뭐해. 아예 코드를 확 뽑아버려.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서아였으니까요. 과연 서아는 이 화려한 무대에 어떤 마지막 한 방을 숨겨두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인종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윤서아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을 때 문 너머에서 들려온 건 시어머니 최말순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였죠. 아가, 문 좀 얼른 열어봐라. 팔 빠지겠다. 서아가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휠체어 하나, 그 위에 담요를 뒤집어 쓴 낯선 젊은 여자 하나, 그리고 그 뒤에서 땀을 훔치며 서 있는 최말순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순이 휠체어를 밀며 신발도 벗기 전에 거실로 쑥 들어섰습니다. 이 아이가 유라다. 내 먼 조카뻘 되는 애야. 부모도 없이 자란 불쌍한 것이지. 서아가 휠체어 옆에 쪼그려 앉아 유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힘없이 감긴 눈. 정말 어디가 단단히 아픈 사람처럼 보였죠.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말순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희귀병이란다. 병원에서도 손을 놨어. 갈 데가 없는 애야. 우리가 걷어야지 어쩌겠니. 서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가여운 마음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순의 한마디에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방 내줘라. 네. 안방이 제일 넓고 볕도 잘 들잖니. 아픈 애가 좁은 방에서 어떻게 지내. 네가 좀 불편해도 서재로 옮겨. 서아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안방은 저희 부부가. 부부? 지금 아픈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말순의 목소리가 대번에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백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반가운 얼굴로 도진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마침 잘 왔어. 어머니가 지금. 도진이 서아의 말을 자르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유라 씨 사정이 딱하잖아. 당신도 알고 있었어. 서아야. 도진이 서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뜻 거스르면 나만 곤란해지는 거 알잖아. 잠깐이야. 좋은 일 하는 셈 치자. 응. 서아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마음. 결국 서아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서아는 자기 짐을 하나둘 서재로 옮겼습니다. 옷가지며 화장품이며
10년 넘게 쓰던 물건들이었죠. 침대도 없는 좁은 서재 바닥에 이불을 펴면서 서아는 괜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픈 사람 하나 보살피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그렇게 서아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러분이 서아였다면 어땠을까요? 이튿날부터 서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유라를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기름기 쫙 뺀 유기농 채소에 소화 잘 되는 죽이며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죠. 출근 전엔 유라의 이마를 짚어보고 약을 챙겨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유라 씨, 국 식기 전에 꼭 드세요. 저 다녀올게요. 침대에 축 늘어져 있던 유라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고마워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일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유라의 손과 발을 닦아주고 등을 받쳐 앉혀 저녁을 먹였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거기다 하루 종일 회사 일까지. 서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아가 모르는 낮 시간에 그 집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서아의 발소리가 멀어지면 침대에 다 죽어가던 유라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담요를 휙 걷어차고 휠체어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두 발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죠. 거실 소파에 대자로 드러누운 유라가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좀이 쑤셔서 원. 유라는 냉장고를 열어 서아가 아껴 먹던 값비싼 과일을 꺼냈습니다. 포도알을 하나씩 톡톡 따 입에 넣으며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서아가 몸에 좋다고 챙겨 먹던 영양제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털어넣었죠. 그러다 저녁 무렵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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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현관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나면 유라의 몸놀림이 그렇게 날쌘 수가 없었습니다. 먹던 과일 접시를 싱크대에 던져넣고 소파 쿠션을 제자리에 놓고 후다닥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스르륵 감으면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온데간데 없고 다시 병상에 누운 환자 한 명이 남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서아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안방 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유라 씨, 저 왔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이불 속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왔어요. 나는 뭐 늘 그렇죠. 서아가 안쓰러운 얼굴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너머 눈을 감은 유라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간 것을 서아는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을까요? 그날은 회사 일이 일찍 끝난 날이었습니다. 서아가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어록에 손을 올리려던 서아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안방 쪽에서 무슨 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까르르 하고 터지는 유라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웃음에 다정하게 섞여드는 낮은 목소리. 분명 남편 도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아의 손끝이 도어록 위에서 잠시 떨렸습니다. 당신 회사 아니었어.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왔죠. 서아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어른거렸습니다. 서아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도진이 흠칫 놀라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진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서아야.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도진이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유라 씨가 어깨가 뭉쳐서 아프다길래 좀 주물러주고 있었지. 딱한 사람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침대에 누운 유라가 담요를 끌어당기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요.
형부가 그냥 안마 좀. 서아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언가 목에 걸린 듯 답답한 기분. 하지만 딱히 꼬집어 뭐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서아가 애써 그 찜찜함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향하는 서아의 등 뒤로 방 안에서 다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아는 도마 위에 팔을 썰다 말고 잠시 칼을 내려놨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서아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서아는 서재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죠. 낮에 본 두 사람의 겹친 그림자가 눈만 감으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넘길 무렵 안방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하는 이불 소리, 그리고 낮게 삼키는 듯한 숨소리. 서아가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일수록 심장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화장실 그래, 화장실 가는 척하면 되지. 서아는 발소리를 죽이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캄캄했고 안방 문 아래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서아가 안방 앞을 지나며 걸음을 늦췄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두 사람의 기척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죽인 속삭임, 그리고 이따금 새어나오는 웃음. 서아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도로 걷었습니다. 문을 여는 게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 확인하는 순간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서아는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를 내뱉고 서아는 오래도록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지는 일찍 출근했고 시어머니 최말순도 계모임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서아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집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죠. 혼자 남은 집에서 서아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잠든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니 유라는 정말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 화장대 아래, 구석구석. 그러다 창가에 놓인 작은 휴지통에 눈길이 갔습니다. 휴지통엔 꼬깃꼬깃한 휴지가 가득했습니다. 서아가 휴지통을 비우려고 통째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밑바닥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굴러다녔죠. 서아가 휴지를 헤집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빈 약통이었습니다. 흔히 보던 환자용 약봉지가 아니었어요. 작고 하얀 통에 낯선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도 함께 찍혀 있었는데 서아의 눈이 그 글자에 딱 멈췄습니다. 산부인과. 서아가 나지막이 그 단어를 읽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아는 자던 유라가 깰까봐 얼른 약통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서아는 한참을 그 약통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꺼내 약통에 적힌 이름을 하나하나 눌러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설명을 읽어내려가던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덧을 가라앉혀주는 약, 아기를 가진 산모가 챙겨 먹는 약, 그것도 값이 제법 나가는 것들이었죠. 서아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임신. 입 밖으로 낸 그 두 글자가 방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서아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낮이면 멀쩡히 걸어다닌다는 이웃의 이야기, 어제 겹쳐 보이던 두 사람의 그림자, 한밤중 안방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하나하나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이제야 한자리에 맞아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있던 서아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이 고였다가 이내 마르는 듯 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아직은 몰라. 서아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어요. 서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기 어린 눈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서늘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집에 있었어요. 서아가 얼른 표정을 지우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유라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담요도 없이 휠체어도 없이 두 발로 멀쩡히 말이죠. 서아를 발견한 유라가 순간 멈칫하더니 다리에 힘을 풀었습니다. 아, 언니가 있는 줄 몰랐네. 어지러워서 겨우 좀 걸어봤어요. 서아가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많이 힘들죠. 얼른 앉아요. 부축해 줄게요. 서아가 유라의 팔을 잡아 소파에 앉혔습니다. 속은 활활 타들어갔지만 얼굴에는 티끌 하나 내비치지 않았죠.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서아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유라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네. 병원에서 준 거 먹고 있죠. 그래요. 몸이 우선이니까. 뭐든 잘 먹어야 해요. 서아가 유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은 더없이 따뜻했지만 서아의 눈은 유라의 배 언저리를 조용히 훑고 있었습니다. 담요 아래로 살짝 도드라진 곡선. 전에는 미처 보지 못한 것이었죠. 그날 오후 서아는 회사로 가는 대신 집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자신의 회사에서 쓰던 물품 목록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인테리어 소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디퓨저, 거실에 놓는 탁상 시계. 서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였더라. 서아가 혼잣말처럼 웅얼거렸습니다. 10년 넘게 남의 집을, 남의 공간을 매만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아야 자연스러운지 서아만큼 아는 사람도 드물었죠. 서아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두 눈으로 봐야 한다고 했었죠. 이제 그 방법을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서아는 여느 때처럼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엔 새 디퓨저가 놓였고 텔레비전 옆 선반엔 나무로 된 탁상 시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 이거 새로 산 거니? 거실로 나온 최말순이 디퓨저를 힐끔 보며 물었습니다. 서아가 앞치마를 두른 채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집에 향이 좀 있어야 유라 씨 마음도 편할 것 같아서요. 시계도 하나 놓고요. 말순이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이런 건 참 잘해. 볼 줄 안다니까. 서아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순은 꿈에도 몰랐죠. 그 작은 소품들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도요. 서아는 밥상을 물리고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저 출근할게요. 유라 씨 점심 챙겨주세요, 어머니. 오냐, 걱정 말고 가라. 서아가 현관을 나섰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등 뒤에서 삐빅하고 울렸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곧장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자기 차에 올라탄 서아는 시동도 걸지 않은 채 조수석에 놓아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서아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화면을 눌렀습니다.
노트북이 집안 거실과 안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디퓨저에 탁상 시계에 서아가 손수 심어둔 작은 눈이었죠. 화면이 켜지자마자 서아의 두 손이 자판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대에 누워 다 죽어가던 유라가 두 발로 벌떡 일어나 도진의 품에 안기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출근한다고 집을 나선 사람이었죠. 그런데 버젓이 안방에 있었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화면 속 도진이 유라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자기, 조금만 더 참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유라가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말 벌써 몇 번째야. 나 이렇게 답답한 방에서 언제까지 죽은 척하고 있어야 돼. 도진이 유라의 배를 슬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애기 나오기 전엔 정리할게. 약속해. 서아의 눈이 그 손끝에 못 박혔습니다. 유라의 배는 이제 담요로도 다 가려지지 않을 만큼 불러 있었죠. 도진이 실없이 웃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서아, 걔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 아침마다 죽 써다 바치는 거 보면 아주 웃겨 죽겠다니까. 유라가 까르르 웃으며 도진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보 아니야. 자기 마누라 진짜 착해 빠졌어. 덕분에 나야 편하지만. 서아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사람 같았습니다. 착해 빠졌다는 그 말이, 죽 써다 바친다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서아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현관도어로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 최말순이었죠. 계모임 간다더니 돌아온 겁니다. 말순은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걸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에 든 보따리를 풀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라. 뭘 좀 먹었니? 몸 생각해서 이거라도 좀 먹어. 말순이 꺼낸 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양식이었습니다. 유라가 도진의 품에서 빠져나와 응석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나 입맛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뱃속에 우리 귀한 손자가 있는데. 말순이 유라의 배를 어루만지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툭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밥은 마다하고 저 여자에겐 손수 보양식을 나르는 시어머니. 같은 지붕 아래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말순이 유라 옆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애는 오늘도 회사 갔지. 도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갔죠? 걔가 뭐 눈치나 있나? 말순이 혀를 찼습니다. 즉, 애도 못 낳는 게 회사만 나가면 뭐해. 그런 쓸모없는 기계는 빨리 치워버려야지. 그 한마디에 서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애도 못 낳는 기계. 10년을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온 사람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말순의 입에서는 더 무서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손자 태어나면 그의 앞으로 된 재산부터 슬슬 빼돌려야 한다. 알겠니? 우리 손자한테 다 물려줘야지.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걔 명의로 된 거야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니까.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노트북 스피커를 타고 차 안가득 울려 퍼졌죠. 서아는 더 이상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탁 덮고 운전대 위로 상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시간들, 그 모든 게 저들에겐 한낱 우스갯거리였던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엎드려 있었을까요? 서아의 흐느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한참 만에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아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물기 대신 서늘한 얼음이 내려앉은 눈이었습니다. 서아가 손등으로 눈물을 쓱 훔쳤습니다. 그리고 앞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그 두 글자로는 성에 차지 않는 얼굴이었죠. 그걸로는 안 되지. 서아가 노트북을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습니다. 떨리던 손은 어느새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저 세 사람 두 발 뻗고 못 자게 해줄게. 혼잣말을 마친 서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 안에서 서아의 얼굴은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바다처럼 말이죠. 며칠 동안 서아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낮에 집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았죠.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화면 속 도진과 유라가 나란히 앉아 무언가를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애 이름은 뭐로 할까? 도진이 유라의 배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유라가 콧노래를 부르듯 대답했습니다. 태명부터 지어야지. 튼튼이 어때? 튼튼하게 자라라고. 튼튼이. 좋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실실 웃었습니다. 서아는 그 장면 앞에서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 모든 걸 고이 간직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서아는 그동안 모은 것들을 안전한 곳에 차곡차곡 옮겨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없어질까봐 여러 군데 나누어 두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었을 때 서아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예전 회사 손님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서아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지섭. 몇 해 전 서아가 사무실을 새로 꾸며준 손님이었습니다. 이혼 문제라면 지는 법이 없다고 소문난 변호사였죠. 이튿날 서아는 지섭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넓은 창으로 볕이 잘 드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섭이 서아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아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이게 얼마만이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지섭이 소파를 권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죄송하긴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서아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지섭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담담하던 그의 눈매가 시간이 갈수록 굳어졌죠. 한참 만에 지섭이 노트북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서아가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지섭이 서류철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서아가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할 줄은 몰랐죠. 며칠 뒤 지섭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대표님, 잠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한 게 발견돼서요. 서아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지섭이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표님 명의로 집을 담보로 큰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대출이라뇨? 지섭이 서류를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강유라 명의로 된 새 아파트, 그 분양금으로 들어갔더군요. 서아가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 도장이랑 신분증은 집에 있는데 백도진 씨가 몰래 쓴 걸로 보입니다. 대표님 이름을 도용한 거죠. 순간 서아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 몰래 아내 이름을 훔쳐서 그 돈으로 내연녀의 새집을 사줬다는 겁니다. 서아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지섭이 물을 한 잔 따라 건넸습니다. 대표님, 이건 단순히 헤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이름으로 도장을 위조하고 돈을 빼내 쓴 겁니다. 이건 죄예요. 법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서아가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컵 안에 물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잦아들 때까지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한참 만에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안방에서 누린 게 전부 제 피눈물이었네요. 지섭이 조용히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 흔들리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제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빈틈없이. 지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님이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 하겠어요.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저쪽이 눈치채는 순간 재산이든 뭐든 다 빼돌릴 겁니다. 지금까지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다정한 아내인 척하라는 말씀이죠. 영리하시네요. 서아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아는 마음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현관 도어록을 누르자 안에서 도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 왔어. 오늘 일 힘들었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도진이 사람 좋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아내를 기계라 부르던 그 입으로 말이죠. 서아는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미는 걸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응, 조금. 당신은 저녁 먹었어. 내가 얼른 차릴게. 도진이 흡족한 얼굴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서아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찬 기운이 얼굴에 확 끼쳤습니다. 서아는 그 앞에 잠시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울컥 올라왔지만 밖으로는 단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서아가 도마를 꺼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거실에선 도진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부엌에선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같은 집안, 두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나 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서아는 완벽한 며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극진했죠. 아침 밥상은 더 정성스러워졌고 유라를 대하는 손길도 더 살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이 흐뭇한 얼굴로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라. 요새 서아가 아주 사람이 됐어. 며느리 하나는 잘 봤지. 도진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그러게요. 눈치는 여전히 없고 딱 부려먹기 좋죠. 그 말을 부엌에서 다 들으면서도 서아는 도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죠. 여러분, 이 정도면 서아도 보통 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저녁 서아가 밥상 앞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이 어머니 칠순이잖아요. 말순이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칠순은 무슨, 다 늙어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서아가 그 마음을 놓칠 리 없었죠. 제가 어머니 칠순만큼은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시내 제일 좋은 호텔로 예약할게요. 말순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호텔?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거짓니?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동안 저 예뻐해 주신 은혜도 있는데.
친척분들 다 모시고 크게 열어요. 곁에서 듣던 도진도 흡족한 얼굴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아가 이렇게까지 하겠다는데 받으세요. 우리 서아가 통이 크잖아. 우리 서아라는 말에 서아는 밥을 뜨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곤 아무 일 없다는 듯 방긋 웃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크게 열어서 어머니 얼굴 세워드리자. 그날부터 최말수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동네방네 전화를 돌려 자랑을 늘어놨죠. 우리 며느리가 글쎄 호텔에서 내 칠순을 해준다지 뭐야. 그럼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봤지. 도진도 지인들에게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칠순 크게 합니다. 다들 꼭 오세요. 두 사람은 없는 살림에 체면치레하느라 손님을 잔뜩 불러 모았습니다. 수백 명 규모의 잔치가 그렇게 잡혔죠. 정작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갈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한편 서아는 낮에 몰래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직원과 마주 앉아 나직이 말을 꺼냈습니다. 예약자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어떻게 변경해 드릴까요? 백도진. 제 남편 이름으로요. 결제도 남편 카드로 해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아가 옅게 웃었습니다. 수백 명분의 잔치 비용. 그 무거운 청구서가 고스란히 도진 앞으로 날아가게 된 겁니다. 정작 도진은 그것도 모르고 손님 자랑에 바빴죠. 그 무렵 서아는 지섭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유라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요? 손을 써뒀습니다. 그 집, 이제 함부로 팔지도 못하고 도망칠 미천도 못 됩니다. 서아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도망갈 구멍부터 막아야죠. 지섭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 다 준비해뒀습니다. 이혼 관련 서류하고 형사 쪽 서류까지요. 잔칫날에 쓰실 겁니까? 네. 그날 다 끝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그동안 모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눈 추악한 대화들, 가장 결정적인 장면들만 골라 하나로 엮었죠. 잔칫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터뜨릴 무기였습니다.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말순이 곱게 다린 한복을 서아에게 툭 던졌습니다. 이거 치맛자락에 주름 같다. 다시 다려놔라. 내일 입어야 하니까. 서아가 두 손으로 한복을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반듯하게 다려놓을게요. 말순이 방으로 들어가며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저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는 하니원. 서아는 다리미를 대어 한복을 폈습니다. 칙칙. 김이 오르는 다리미가 붉은 치맛자락을 지나갔습니다. 서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죠. 내일이면 끝이라는 걸 서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안방 쪽에서 도진과 유라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 이 잔치만 끝나면 진짜 정리하는 거지. 유라가 도진의 팔에 매달리며 물었습니다. 도진이 유라의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서아 걔 적당히 트집 잡아서 내보내고 그 자리에 자기 앉히면 되지. 조금만 기다려. 진짜지. 나 이제 안방 주인 되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 튼튼이 엄마가 안방 주인이어야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다리미질을 하던 서아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죠. 서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서아는 다시 천천히 다리미를 밀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거실 불이 다 꺼진 깊은 새벽. 서아는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지섭이 건넨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이혼 서류, 위자료 서류, 그리고 죄를 묻는 서류까지.
서아가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 만큼 차분했습니다. 10년을 며느리로, 아내로 숨죽여 살던 사람은 거기 없었죠. 내일이면 서아가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그 알량한 체면 내가 다 부숴줄게. 말을 마친 서아가 불을 껐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서아는 곱게 차려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복수의 무대가 될 호텔을 향해 서아가 우아하게 걸어나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눈이 부실 만큼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큰 등이 반짝였고 둥근 상마다 꽃이 소담하게 올랐죠. 지역 유지들의 친척들까지 수백 명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최말수는 새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걸 다 차렸다니까요. 호텔에서 글쎄 손님들이 부러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도 성공한 아들 행세를 하며 여기저기 인사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하. 유라는 한쪽 구석에 휠체어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픈 친척 동생 행세를 하며 담요를 덮고 있었죠. 속으로는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호텔도 저 며느리 자리도 조금만 있으면 다 내 거야. 유라의 입가에 흐릿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사이 서아는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하며 연회장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무대 앞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죠. 큰 화면과 이어진 작은 기계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을 꺼내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섭에게 보내는 신호였죠. 준비 다 됐어요. 이윽고 잔치의 한가운데 가족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을 위한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화면을 봐주세요. 연회장의 불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앞쪽 큰 화면으로 쏠렸죠. 잔잔한 음악과 함께 축하 영상이 나올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건 전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그 집 안방. 도진과 유라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머, 저게 뭐야? 저거 유라 아니야. 휠체어 탄 그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화면 속 도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아 걔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 죽 쏟아 바치는 거 보면 웃겨 죽겠다니까. 이어 유라가 도진의 배 위 손을 만지며 웃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자기 마누라 착해 빠졌어. 덕분에 나야 편하지만. 손님들 사이에서 숨 넘어가는 탄식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지금 무슨...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최말순의 목소리가 나왔죠. 애도 못 낳는 기계는 빨리 치워버려야지. 손자한테 재산 다 물려줘야 하니까 슬슬 빼돌려라. 그 순간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여기저기서 비명 같은 소리가 났죠. 사색이 된 도진이 무대로 뛰어나갔습니다. 이거 꺼, 당장 꺼. 도진이 기계의 선을 잡아 뽑았습니다. 그런데도 화면은 꺼지지 않았어요. 서아가 미리 다른 선을 하나 더 연결해 둔 겁니다. 도진이 선을 붙잡고 발악하는 동안에도 세 사람의 목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최말수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하지만 손님들은 아무도 말순을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레라도 보듯 눈살을 찌푸렸죠. 구석에 있던 유라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어느새 출입구는 서아가 미리 세워둔 사람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비켜, 나 좀 나가게 해줘. 유라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불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정적 속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죠. 서아였습니다. 서아가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쥐고 수백 명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떨림 없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서아가 도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기 앉은 여자와 아이를 가졌죠. 두 사람이 그러는 동안 저 시어머니는 그걸 도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제 이름을 몰래 훔쳐서 큰 돈을 빌렸어요. 저 여자 집을 사주려고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진에게 꽂혔습니다. 도진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서아야, 그게 아니라. 서아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러곤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도진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이혼 서류야.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죄를 묻는 서류고. 종이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도진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변명 한마디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죠. 말순이 무대 위로 기어 올라와 서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서아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바로 어제까지 기계라 부르던 입으로 말이죠. 서아가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봐달라는 말은 저 말고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서아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가로지르는 서아의 앞으로 손님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터줬습니다. 누군가는 손뼉을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죠. 무대 위에 남은 세 사람은 완전히 외톨이가 됐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오자 지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섭이 짧게 웃으며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아가 차에 오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한편 연회장에 남은 도진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예약도 카드도 전부 도진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도진이 종이를 받아들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진의 회사로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의 이름을 훔쳐 쓴 죄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도진은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형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말입니다. 구속은 면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통장이며 유라집이며 손댈 수 있는 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살 돈조차 없는 빈털터리. 도진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진 일가의 삶은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졌죠. 도진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변두리 낡은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죄를 돌아봤을 텐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서아 탓으로 돌리며 이를 갈았죠. 배가 남산만해진 유라가 허름한 여관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방바닥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은 전화기 수십 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유라가 그중 하나를 집어들며 이죽거렸습니다. 윤서아,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곱게는 못 죽지. 유라는 인터넷 엄마들 모임에 가짜 이름으로 하나둘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말수는 동네 구석진 오락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유라가 일러준 대로 자기 카드로 이용 시간을 결제했죠.
말순이 서툰 손놀림으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 두고 봐라. 두 사람은 손발을 맞춰 글을 쏟아냈습니다. 서아가 회사에서 젊은 남자 직원들과 놀아났다느니, 늙은 시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워 길거리로 내쫓았다느니, 읽는 사람 속을 뒤집는 거짓말들이었습니다. 거짓 눈물까지 섞인 그 글들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몇만을 훌쩍 넘겼죠. 서아의 회사를 향한 손가락질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내가 어둠 속을 서성였습니다. 손에는 냄새 지독한 기름통이 들려 있었죠. 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이 향한 곳은 서아가 새로 옮긴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내가 잃은 만큼 너도 똑같이 잃어봐. 도진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건물 1층 유리창 앞에 선 도진이 벽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도진이 깨진 틈으로 기름을 콸콸 들이부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진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스피커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십시오.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도진이 화들짝 놀라 라이터를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도진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골목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기름통이며 라이터며 죄다 내팽개친 채로 말이죠. 그 꼴이 어찌나 볼품없던지요. 다음 날 아침 서아의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을 도배한 거짓 소문에 깨진 1층 유리창까지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대표님, 이거 어떡해요? 소문이 아주 무섭게 퍼졌어요. 한 직원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래처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소문이 도는 회사랑은 일 못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계약이 줄줄이 깨졌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휘청거렸습니다. 지섭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 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쉴 새 없이 울리는 항해 전화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죠. 낡은 여관방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라와 말수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꺼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곧 무릎 꿇고 빌러올걸. 유라가 배를 쓰다듬으며 낄낄거렸습니다. 말순도 맞장구를 쳤죠. 그럼. 애도 못 낳는 게 별 수 있겠니? 하지만 두 사람의 김칫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서아가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크게 숨을 골랐죠. 그러곤 사무실로 돌아와 지섭을 마주 앉혔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들 자기 무덤 자기가 팠어요. 지섭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아가 옅게 웃었습니다. 저희 건물로 옮기면서 구석구석 눈을 달아뒀거든요.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지섭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건물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기록을 돌려 확인하니 전날 밤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유리창을 깨는 모습, 기름을 붓는 모습, 경고 방송에 놀라 허둥지둥 도망치는 그 볼썽사나운 뒷모습까지 전부 선명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면 빼도 박도 못해요. 지섭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아가 그 기록을 들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불을 지르려 한 죄를 물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죠. 동시에 지섭은
큰 법률사무소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짓 글들이 어디서 올라왔는지 뿌리를 캐기 시작했죠. 며칠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거짓 글의 절반이 최말순이 시간을 결제한 그 오락실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결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나머지 절반은 유라가 있던 여관 전화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통신 기록을 따라가니 정확히 짚어졌습니다. 서한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도진이 불을 지르려 한 장면 일부, 그리고 두 여자가 거짓 글을 만든 정황. 이걸 회사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올렸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자 여론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저 여자가 피해자였네. 저 집안 사람도 아니구먼. 동정과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거짓말로 서아를 밟으려던 세 사람이 오히려 자기들 발등을 찍은 겁니다. 여관방에서 그 소식을 접한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유라가 전화기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오락실에서 뒤늦게 소문을 들은 말순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서아를 향한 손가락질은 어느새 세 사람에게로 돌아가 있었으니까요.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형사들이 도진의 월세방 문을 두드렸죠. 자고 있던 도진이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습니다. 백도진 씨,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나 그런 적 없어요. 형사가 사진 한 장을 도진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기름을 붓던 그 밤의 모습이었죠. 도진의 어깨가 툭 꺾였습니다. 손목에 쇠고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라가 있던 여관방에도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유라는 전화기를 부수며 도망칠 채비를 하던 참이었죠. 나의 가진 몸이야. 이거 안 나. 유라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던 그 손목에 그대로 쇠고랑이 채워졌죠. 최말순도 오락실에서 붙잡혔습니다. 자기가 쓴 거짓 글에 사람들이 뭐라고 다는지 보러 나온 참이었죠. 형사가 다가서자 말순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래. 거짓말로 남명예를 짓밟은 죄 아시잖습니까? 가시죠. 세 사람은 따로따로 잡혔지만 결국 같은 경찰서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의 몰골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그때 조사를 받으러 온 서아가 지섭과 함께 복도를 지났습니다. 고개 숙인 세 사람 앞을 서아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도진이 벌떡 일어나 서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아야, 한 번만. 나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성치 않아. 내 발밑에서 평생 빌게. 응. 서아가 그 손을 벌레 떼어내듯 툭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감당해. 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이 철창 너머로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거사 두고 봐라. 하지만 형사에게 제지당하곤 이내 고개를 떨궜죠. 자기 욕심이 이 꼴을 불렀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유라는 배를 부여잡고 동정을 구하려 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몸이 이런데 어떡해. 하지만 전화기를 잔뜩 준비해두고 거짓 글을 뿌린 정황이 뻔했기에 아무도 유라의 눈물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조사실에서 진술서에 또박또박 서명했습니다. 이 사람들 조금도 봐주고 싶지 않아요. 법이 정한 만큼 다 받게 해주세요.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질이 워낙 나빠서
다들 무겁게 받으실 겁니다. 시간이 흘러 판결이 났습니다. 도진에게는 무거운 벌이 내려졌습니다. 남의 이름을 훔친 죄에 불을 지르려 한 죄까지 더해졌으니까요. 말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유라는 아이 때문에 겨우 갇히는 것만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자마자 서아가 청구한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기다리고 있었죠. 가진 돈이며 숨겨둔 재산이며 남김없이 묶였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이었습니다. 유라가 복도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히려 전보다 더 우뚝 섰습니다. 위기를 당당히 이겨낸 대표라며 끊겼던 계약이 배로 늘어났죠. 직원들은 그런 서아를 더욱 깊이 따랐습니다. 서아는 끔찍한 기억이 서린 아파트를 뼈대만 남기고 싹 뜯어 고쳤습니다. 어둡던 안방은 볕이 잘 드는 환한 방으로 다시 태어났죠. 서아는 새 침대에 누워 참으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어느 저녁 서아는 직원들과 지섭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손수 차린 소박한 밥상 앞에서 서아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저 다시 시작할게요.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 꾸민 거실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죠.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지섭이 마지막까지 남아 서아를 도와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섭이 잠시 손을 멈추고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참 대단하셨어요. 그렇게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저 처음 봅니다. 서아가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오래 묵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게 보였죠. 세월은 무심히도 흘렀습니다. 도진이 갇힌 지 어느덧 5해가 지났죠. 푸른 옷을 벗고 교도소 문을 나선 도진을 맞이한 건 살을 애는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한때 그에게 굽신거리던 이들도 피부칠하던 이들도 다들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도진은 낡은 외투깃을 여미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가자라는 딱지에 갚을 길 없는 빚까지 번듯한 일자리 하나 구할 수가 없었죠. 공사판이라도 나가볼까 했지만 부실한 몸으로는 며칠을 못 버텼습니다. 이봐, 자네는 그만 나와. 밥값도 못하잖아. 현장 반장의 매정한 소리에 도진은 고개를 떨구고 물러났습니다. 결국 도진이 흘러든 곳은 번화가 뒷골목이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다니며 사람들이 버린 종이와 빈 병을 주었죠. 그거라도 팔아야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줄인 배를 움켜쥔 도진이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 커다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열창 너머로 수십 대의 텔레비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모든 화면에 같은 얼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아였습니다. 올해 가장 빛나는 여성 대표로 뽑혔다는 소식이었죠. 곱게 차려입은 서아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날의 시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무너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죠. 도진은 넋을 놓고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서아는 눈부시게 빛났고 유리창에 겹쳐 비친 자신의 몰골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거칠고 때 묻은 손에서 종이 뭉치가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진이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멍하니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걷어찼구나. 그 한마디에 지난날의 만행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경비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리 가요.
냄새나니까 딴 데 가서 서 있어. 경비원이 도진의 어깨를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도진이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죠. 그 위로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한편 최말순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말순이 흘러든 곳은 무료 급식소 앞 골목이었죠. 쉰내 나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말순은 이따금 지나가는 배부른 여자만 보면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손자 내 손자 어디 갔어? 유라야, 애 데리고 어디 갔니? 정신줄을 완전히 놓아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순을 슬금슬금 피해갔죠. 한때 며느리 자랑에 목에 힘을 주던 노인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라의 처지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아가 걸어둔 산더미 같은 빚을 갚느라 밤낮 없이 굳은 일을 했죠.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건물 계단을 쓸고 닦았습니다. 곱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폭삭 늙어버렸죠. 거울 볼 새도 없이 젊음도 미모도 다 바스러졌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 자란 아이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겁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 왜 나를 낳았어? 아이가 매일같이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유라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냈죠. 자기가 뿌린 씨앗을 아이를 통해 거두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밤 유라가 다 헐어빠진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도진에게 연락이라도 해볼까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죠. 하지만 도진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 길조차 없었습니다. 유라의 손에 남은 건 끝이 보이지 않는 빛과 절망뿐이었죠. 그 무렵 도진은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옛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한때 자기가 큰 소리치며 살던 그 아파트였죠. 하지만 굳게 닫힌 정문 앞에서 도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빈틈없는 잠금 장치에 오가는 사람마다 도진을 힐끔거렸으니까요.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매끄러운 세단 한 대가 정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서아였습니다. 도진이 얼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죠. 멀어지는 차 불빛을 바라보며 도진이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넓고 따뜻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낸 자신을 위해 잔에 붉은 술을 따랐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서아의 곁에는 이제 서아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멀리도 왔습니다. 한때 서재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눈물 찢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서아가 창가에 서서 술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따뜻한 방 안의 서아와 차가운 골목의 도진, 같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의 밤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다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가을 나라 안에서 제일 크다는 건축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렸죠. 넓은 홀 안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 무대 위로 서아가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여자들을 위해 보금자리를 지어준 공로로 가장 큰 상을 받게 된 겁니다. 수많은 불빛이 서아를 향해 터졌습니다. 서아가 단단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모든 걸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다 무너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더군요. 진짜 복수는 누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환하게 빛나는 것, 그게 진짜였어요. 박수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입가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바로 그 시각, 시상식장 건물 뒤편
쓰레기를 모아두는 후미진 곳에서 굽은 등으로 냄새나는 통을 비우는 늙은 청소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며 무거운 수레를 힘겹게 끌었죠. 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이 수레를 끌고 가다 건물 외벽 앞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거기엔 서아의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죠. 당당하게 웃고 있는 서아의 얼굴과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도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초라한 제 모습을 숨기려 애썼죠. 그때 시상식을 마친 서아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서아를 둘러싸고 차로 향했습니다. 도진이 수레 뒤에 몸을 웅크린 채 그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서아의 곁에는 오래도록 서아를 지켜준 한 남자가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지섭이었죠. 두 사람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나란히 반짝였습니다. 도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기가 짓밟았던 여자가 다른 사람 곁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진이 몸을 움츠리던 그 순간 수레바퀴가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기우뚱하던 수레가 그대로 뒤집혔죠. 쓰레기 더미가 사람들이 지나는 길 위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도진을 바닥에 눌러 앉혔죠. 뭐야, 이 사람.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이 이는 쪽으로 차에 오르려던 서아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짓눌린 채 고개를 든 도진과 서아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습니다. 무려 10년 만이었죠. 도진의 입에서 애원이 새어나오려던 찰나였습니다. 서아야, 나. 하지만 서아는 그 늙고 초라한 청소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흥미를 잃고 조용히 몸을 돌렸죠. 도진은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미움조차 남지 않은 무관심. 서아에게 도진은 이제 길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 한 조각만도 못한 존재였던 겁니다. 증오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 그것이 도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아를 태운 차가 매끄럽게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불빛을 향해 도진이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서아야, 서아야, 제발.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진은 곰팡내 나는 한 평짜리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신문 조각을 꺼냈죠. 서아의 성공을 알리는 기사였습니다. 도진은 그 종이를 꽉 움켜쥔 채 벽에 기대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도진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이웃의 말에 동네 파출소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방구석에 웅크린 도진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신문 조각이 꽉 쥐어져 있었죠. 찾는 이 하나 없는 도진의 몸은 값싼 화장터에서 한 줌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납골당 구석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그 시각 서아는 볕이 환하게 드는 넓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섭이 건넨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창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서아가 나직이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섭이 곁에서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지난날의 그림자는 이제 서아에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하루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에 다다른 사람처럼요.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을 며느리로
아내로 숨죽여 살던 서아는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돌아보면 서아의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죠. 가장 낮은 바닥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내 가장 환하게 빛나는 것. 그것이 서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답이었습니다. 한때 서아를 기계라 부르고 우스갯거리로 여기던 사람들은 각자 뿌린 씨앗을 각자의 방식으로 고스란히 거두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오래된 말. 서아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주는 듯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서아처럼 스스로를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장 캄캄한 겨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오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